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계약 후 1년을 기다려주신 고객님의 집입니다. 요즘 저희에게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구조, 2010년대 준공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입니다. 안녕하세요. DTRD 대표 백주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계약 후 1년을 기다려주신 고객님의 집입니다. 요즘 저희에게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구조, 2010년대 준공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입니다. 신축급 컨디션이지만 막상 살아보면은 주방 측면이 넓어서 아일랜드가 너무 튀어나온다든지, 아일랜드를 놓으니까 식탁 자리가 없다든지, 안방은 큰데 결국 잠만 자는 공간이에요 라든지, 이 구조는 겉으로 보면 완성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구 배치와 동선 설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평면이라도 누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집의 성격이 달라지고요. 저희는 이 구조를 여러 차례 다루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처럼 다양한 해법을 축적해 왔어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생활 방식에 맞춰 평면을 다시 해석합니다. 이번 현장은 특히 TV를 두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소파 위치 변경, 아일랜드와 식탁의 재구성을 통해서 공용부를 다시 설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관부터 안방까지, 드레스룸까지 이어지는 톤 앤 매너를 하나로 정리해서 집 전체의 흐름을 안정감 있게 완성하는 데 집중했어요. 디자인적인 완성도와 실용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담아낸 현장,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기존에는 우측에 큰 팬트리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현관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철거하고 기역자 형태의 키 큰 장으로 내부를 재구성했어요. 단순히 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수납 동선을 우측으로 다시 설계함으로써 팬트리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바꿔주고 시야가 탁 트인 개방적인 현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관이 넓어지면 집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덕분에 유모차나 캐리어처럼 부피가 있는 짐을 잠시 둘 수 있는 여유 공간도 확보되었고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LED 거울을 하고 벤치를 제작해서 외출 전 마지막 점검, 귀가 후 정리 동선이 자연스러워졌고, 택배 같은 것들도 뜯어서 정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시작되는 우드와 화이트의 마감 톤이 주방과 복도, 안방, 드레스룸까지 이어집니다. 집은 각각의 공간이 예쁜 것보다 전체 흐름이 정돈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구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자, 거실로 넘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고객님께서 가장 큰 선택을 했어요. 바로 TV를 두지 않는 건데요. 이 한 가지 선택이 공간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보통은 TV를 중심으로 가구가 배치되지만 이 집은 창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소파를 창호 앞으로 배치해서 자연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확보된 앞쪽 공간에는 아일랜드 앞으로 원형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식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독서, 티타임, 대화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에요. 이런 식의 배치는 거실과 주방의 경계가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가족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소파 측면, 베란다 터닝도어 전면에 슬라이딩 도어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터닝도어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슬라이딩 도어를 벽체와 정확히 1대1로 떨어지도록 설계해서 개방했을 때 터닝도어를 가리지 않도록 디테일을 잡았습니다. 이런 정리들이 공간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 주방으로 넘어와서 설명드리자면은 기존 주방은 아일랜드가 없는 구조였고 이 자리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벽을 보고 조리해야 하는 구조라 이 측면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고, 단순히 아일랜드를 벽면에 맞춰 뽑게 되면은 거실을 침범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벽면에 걸쳐지는 형태로 아일랜드 수납을 끌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아일랜드의 길이감이 더 확장되었고요. 이렇게 벽체를 넘어서는 장의 하단부에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봇 청소기 매립 공간을 계획해서 작은 공간 하나하나가 불편하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또 아일랜드 뒷면으로 충분한 수납을 확보했고요. 가장 세로로 길이감이 긴 수납장부터 점점 낮아지는 아일랜드, 식탁, 소파 순으로 배치해서 공간의 안정감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파와 식탁, 아일랜드가 서로 마주보면서 시선을 공유하는 구조가 완성되면서 공용부가 하나의 장면처럼 연결되고 가족들이 마주보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상판과 전면 전면에는 트라버틴 세라믹을 적용해서 묵직한 존재감을 조금 더했고, 후면에는 키 큰 장에 우드 홈바를 구성해서 디자인 포인트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전에 동일 구조 현장에서는 간이 식사를 중심으로 풀어낸 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같은 평면이라도 생활 방식과 사용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거실 욕실만 한번 보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의 욕실은 힘을 조금 빼서 DTLD의 기본 세팅으로만 가져갔습니다. 벽과 바닥에 600각 타일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시각적인 확장감을 주고요. 지금처럼 조적 파티션이 있을 때 혹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욕조 턱을 일부러 돌출시켜서 욕조가 매립된 듯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검증된 브랜드 제품들을 사용해서 내구성을 확보하고 상부장은 비율을 맞춰 제작해서 균형감을 잡아줬어요. 타일 라인과 제품 라인이 어설프게 떨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욕실의 완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기본이 정돈된 공간을 만들어주면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욕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안방 쪽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대부분 집의 안방이 너무 커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큰 공간 안에 침실과 드레스룸을 함께 쓰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는 구조고, 내부에서 입고 들어온 옷을 침실에 두는 동선도 자연스럽지 않고 왠지 먼지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기존 안방 입구가 지금 카메라가 서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측으로 벽체를 구성했고, 이렇게 벽을 쭉 따라서 들어오면은 분리된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이 이어집니다. 자, 복도 끝에는 거울도 키 큰 장을 배치해서 공간이 더욱더 깊어 보이도록 만들었고, 꺾인 안쪽에는 키 큰 장과 화장대를 연결해서 수납과 준비 동선이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분리 덕분에 기존 안방 욕실도 공용부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요. 안방 내부는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했습니다. 제작 헤드월로 중심을 잡았고, 과하지 않은 마감과 조명으로 안정감을 더해서 본래의 목표인 쉼과 휴식에 맞는 안락한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맞은편으로 작은 1인용 서재 공간을 제작각으로 구성하고 선반을 활용해서 답답함을 줄인 집중도 높은 서재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공간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평면이 답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삶을 담느냐가 답인 것 같고요. 면적을 재분배하고 동선을 재정리하고 가족의 생활 방식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DTLD가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DTLD 대표 백주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